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는 시장을 세분화를 시키고요. 어떻게 나눌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규모도 특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MIT 스타트업 바이블에서도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가 시장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해가지고 손자의 손자병법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적을 모르는 채로 덤볐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 시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 그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측정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앞에 첫 자를 따가지고요. 자, 세그멘테이션의 S, 타겟팅의 T, 그리고 포지셔닝의 P 해서 STP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STP 전략에서 우선 첫 번째인 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요,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가. 자, 이 기준이라는 거는 성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연령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 고객군 혹은 시장을 나누는 과정. 자, 즉 세그멘트하는 과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장 세분화라는 거 기준을 정하고 이걸 고객군과 시장군으로 나누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퀴즈. 자, 제가 여성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성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우선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집어넣습니다. 자, 1번은 나의 고객은 여성복을 구매하게 될 손님이다. 자, 여성복을 구매하는 사람이 즉 나의 고객이다라는 거죠. 여성복을 자, 여성복을 구매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나의 손님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고객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자, 여기에서도 고객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서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층을 공격을 할지. 자, 그다음 고객의 연령층은 어떠한가. 자, 그리고 우리 국민 중 옷을 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는 참 거짓.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고객은 구매하는 사람이다. 참 거짓. 그리고 이 괄호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라고 하면 단답형으로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고객의 연령층은 어떠한가 라고 한다면은 뭐 전연령 10대, 20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한 답은 이래요. 여성복을 구매하는 사람이 우리 손님이죠. 그러니까 참이다. 그 다음에 고객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주로 여성이겠죠. 물론 남성도 선물 이런 걸로 여성복을 사기도 하지만 주 고객은 여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고객의 연령층은 어떠한가? 자, 이 여성복을 안 사는 연령층은 없어요. 이 남성과 여성으로 의류가 분류가 되는 거는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도요. 파란색 옷, 뭐 아니면 핑크색 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아와 여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연령이 다 고객의 연령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옷을 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모두가 옷을 사긴 사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주 고객층은 나이에 상관없는 모든 여성이다. 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우리의 주 고객층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뭐 맞는 말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가 우리의 주 고객층이 된다라는 거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스타일의 여성복이 음, 동일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보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매우 높겠죠. 자, 두 번째 연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학생과 같은 20대들이 아마 주 고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유아복이겠죠. 그 유아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 우리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야지 저희가 백화점이라서 유아용품, 뭐 영아용품, 뭐 어린이용품, 청소년용품, 뭐 그다음 성인용품, 그다음에 뭐 중년용품, 고령용품 이렇게 나눠가지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어, 주 고객을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스타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성복을 한다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것도 팔면은 사실 들어오는 대상군에 대한 광고를 하기도 너무 광범위하고, 또 손님을 잡기에도 너무 광범위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점이 있으니까 하나로 초점을 맞춰 갖고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세그멘트를 잡은 거예요. 자, 근데 20대라 그래서 사실 모든 20대가 다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20대는 왼쪽 스타일을 더 좋아하고요. 어떠한 20대는 오른쪽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 있니? 하고 물어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자문을 받아갖고 그 이 두 개의 스타일을 놨는데요. 이 두 가지의 스타일을 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20대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각기 다들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20대 모두를 만족시키는 옷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를 시켜야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시장을 세분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변인은 크게 네 가지 변인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적인 변인을 나눕니다. 자, 인구 통계적인 거는 연령, 자, 나이에 따라서 틀리죠. 아까 말했듯이 유아용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청소년용품, 어린이용품, 영아용품, 뭐 20대가 좋아하는, 뭐 30대가 좋아하는, 4, 50대가 좋아하는, 6, 70대가 좋아하는 다 틀리겠죠. 그다음 성별, 남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여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은 이 변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나눠야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전부 다 나눠야 할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맞춰서 필요한 것만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국수라는 음식점을 가지고선 시장을 세분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막국수를 먹는 연령, 성별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돼지국밥이라고 합시다. 돼지국밥을 먹는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일까요? 돼지국밥을 먹는 성별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10대 때 돼지국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현재는 먹고 있는지 아닌지, 30대 때는, 40대 때는, 50대 때는 주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돼지국밥을 먹을 때 여성만 있었는지, 남성만 있었는지, 자, 이렇게 봤을 때 돼지국밥이다라고 하면 사실 연령과 성별은 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치마를 산다. 남자도 치마 사는 거 봤는데요가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주가 아니고 대부분은 여성이 구매를 한다라는 것들이라면 성별이 필요할 거고요. 대부분은 젊은 층이 구매를 한다. 노령층이 구매를 한다. 이런 연령이 필요한 거고요. 또 소득 수준. 자,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고가의 제품을 한다라 그러면은 소득 수준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20대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차가 있어요. 이 차는 정말로 안전하고 고장도 잘 나지 않고 디자인도 예쁘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얼마인데요? 15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사시면은 저희가 무려 4천만 원을 할인해서 15억에 드릴게요라고 하면 와 차는 좋네라고 이야기를 하지. 20대에서 이 차를 그래요? 그러면은 계약하시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수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직업. 직업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특정 직업에 따라서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것이 있고 더 적게 구매를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교육 정도. 자,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이걸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있어서 만약에 교육 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차이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교육 정도도 우리가 변인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뭐 가족의 구성, 이게 이 집이 대가족이냐, 아니면 1인 가구냐, 아니면은 커플만 있느냐, 아니면 아이까지 다 있느냐, 먼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종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구 통계적인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은 지리적 변인이 있습니다. 자, 지리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역, 도시, 도시는 도시의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구 밀도, 기후. 자, 우리가 뭐 물론 그 한국의 영업 사원들 중에 전설 중에서 저런 분들이 있어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알래스카에서 캐나다가 아니고요. 알래스카에서 에어컨을 팔고 사막에서 보일러를 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상 기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추운 동네에 하루 종일 추운데 1년 12달이 추운데 거기에 어, 에어컨을 판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기후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우리가 옷을 만들어도 우비인데 우비가 되게 예쁘게 뭐 이제 이런 우비들을 만든다라고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가면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를 남자건 여자건 좀 젊은 친구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눈은 안 오지만 뭐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거의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이 우비가 오토바이까지 다 맞는 우비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뭐 기후랑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 이 변인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도시 규모에 따라서 정말로 소도시에 필요한 거 아니면 큰 대도시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게 바다가 있는 지역, 산이 있는 지역, 평야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동네에서 오프라인 가게를 열어요. 오프라인 가게를 여는데 뭐 온라인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그러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보단 오프라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샵에서 이것이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면은 지역적인 변인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유형 변인. 자, 아까 베트남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비가 많이 오는데 문화 이용 행태, 관심, 의견 이런 쪽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닌다. 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기후지요.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기후의 영향. 그래서 우비가 나오지만 생활 유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와 일체형이 되는 우비도 필요하겠구나. 우비를 입고 그 위에 오토바이랑 일체형이 되는 걸 또 입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더라고요. 자, 또 문화이용 행태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뭐 관심사 같은 경우는 뭐 취미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이 개성 변인. 자, 사람의 사교성에 따라서 자율성, 보수성, 권위성, 리더십,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변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넣어줄 것들을 찾아야 한다. 자,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자, 제가 앞에 이런 표를 그려놨거든요. 자, 이런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을 고를 때 정답이 무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답이 무언가를 놓고 오답을 다 제외를 하고선 남은 것들 중에서 정답을 찾는 게 훨씬 더 경험상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20대 여성복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대 여성복이면은 뭐 당연히 젊은 층의 이제 여성복이겠지만 자, 여기서 영아들 영아라는 거는 아직 혼자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아가야들이죠. 아가야들이 젊은 여성들이 입는 옷을 살까요? 안 사겠죠. 자,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안 사겠죠. 어린이들도 안 사겠죠. 청소년. 자, 청소년 중에서는 고등학생들, 요 뒷부위가 고등학생들이 20대 언니 아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학생들은 글쎄요. 여기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청소년 남학생들은 거의 안 사겠죠. 자, 뭐 20대도 남성은 글쎄요. 일부는 살 수도 있겠죠. 뭐 선물 이런 걸로 20, 30대가. 자, 40대는 거의 안 사겠죠. 자, 근데 50대는 뭐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0대라는 말은 자식이 청소년 후반기에서 20대 초중반 요때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 수도 있어요. 뭐 60, 70대는 거의 안 사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엄마들이 살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거의 안 산다고 보고요. 자, 40대는 거의 안 사겠죠. 근데 30대까지는 특히 30대 중반까지는 아직 본인이 젊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직 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사겠죠. 그리고 그 뒤는 뭐 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자, 그럼 제가 지금 나눠 놓은 게 V라는 게 있고요. V에 네모를 쳐 놓은 게 있고요. 물음표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V라고 해 놓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부위. 자, 20대 여성. 우리가 처음부터 찍었던, 어, 나이군이잖아요. 그래갖고 요 부분은 무조건 우리 타겟입니다. 그러고 V의 네모가 된 거는 부타겟. 그러니까 우린 타겟을 대충 요 정도. 자, 고등학생부터 30대 초중반까지 갈 수 있는 옷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고 그 위에 부수적으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요만큼 자 주타겟은 저기 네모지만 여기까지 포함돼서 요만큼 자 노란색이 쳐져 있는 자 이만큼이 우리의 주타겟과 부타겟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타겟은 어디다? 우리의 주타겟은 음, 우리의 주타겟은 여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서브 타겟으로는 20, 30대 남성과 50대들, 부모, 뭐 이제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인구 통계적인 변인에서 연령하고 성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 연령하고 성별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 자, 이렇게 안 나누면은 보통 우리는 타겟이 뭐예요? 하면 20대 여성입니다. 하고 끝나요. 근데 타겟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요. 타겟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제한적이면 그것도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대출을 하던 대회에 나가던 아니면 투자를 받던 시장이 더 커야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느냐 때문에 서브 타깃은 누굽니까? 이런 말들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나씩 하나씩 없애줘 가면서 이 나이 때 살까? 잘 모르겠으면 조사를 해보면 돼요. 설문조사 같은 것처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자, 소득 수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저가형으로 만든다. 혹은 정말 고가형으로 만든다. 아니면은 뭐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사들이 일할 때도 입을 수 있으면서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있는 옷을 만든다. 먼저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교육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뿐만이 아니고 지리적으로, 생활 유형적으로, 개성적으로, 뭐 생활 유형적으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많이 간다, 바닷가를 많이 간다, 뭐 산을 많이 간다에 따라서 또 무언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선정된 세그멘트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저희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의 여성이다. 이게 우리의 최종 선정 세그멘트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분할 구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STP에서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STP에서 시간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시간으로 봤을 때 STP에서 들어가는 시간은 1위가 S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위가 포지셔닝, 3위가 타겟일 것 같아요.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는 어디가 1위냐, 2위냐, 3위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세그멘트예요. 실제로 이 세그멘트가 전체 시간의 한 반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의를 3강, 4강을 하는데 3강은 세그멘테이션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4강에는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 세그멘트가 나오면 이 뒤에 다음 강의에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타겟팅하고 포지셔닝은 쉽게 풀린다면은 너무너무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진짜 저도 실무 작업을 해보면서 세그멘트를 잡는데 가장 오래 걸렸던 거는 세그멘트 잡는 데만 한 4개월 정도 걸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짧게 타겟팅하고 포지션을 합쳐갖고 제일 짧게 걸린 시간은 10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하고가 아니고 세그멘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요, 광고 채널이 있다 라고 그러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여기 6, 70대 분들은 요즘에 뭘 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밴드입니다. 모임을 많이 하시면서 이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세요. 우리 뭐 아버지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유튜브 많이 보시던데요. 네, 사실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이 유튜브 자, 여러분들이 아는 유튜브.com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유튜브를 관람을 한다기보다는요. 대부분 누군가 잘 아는 누군가가 이 링크를 퍼갖고 와서 밴드에 올리면은 그 밴드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유튜브로만 광고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고 아니면 요즘 가장 핫하다는 여러분들한테 인스타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로 하나도 맞지 않는. 근데 여러분들이 20대고 20대가 지금 알고 있는 광고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고 핫한 거는 인스타야. 그러니까 인스타 광고를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6, 70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계시는데 그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좋은 광고가 될 수가 없다. 또 광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그멘트라는 거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그멘트를 잡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타겟 아닌가요, 이게? 왜냐면 1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의 여성. 그럼 그게 타겟인데요. 저희는 타겟 이야기할 때 20,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적었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타겟은 조금 더 어, 자세하게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자세하다 그래도 S만 잘 잡으면 왜냐면 S의 세그멘트가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겟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에 조금 더 색깔을 입혀주는 게 어, 타겟팅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4강에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